여름 대표 관광지인 해수욕장이 유례없는 폭염에 한산한 모습입니다. 휴가철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도 도심 물놀이 시설 등의 관광객을 뺏겨 울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에서는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해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인구의 달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통영시는 지역 내 학교를 돌며 100원 요금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저수지마다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물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강릉 주요 식수원은 저수량이 고작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인 강릉 안반대기 일대입니다. 경사진 배추밭에서는 일학마다 물을 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린 배추를 파종했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물을 대고 있는데 농민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제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계속 마르니까 계속 이렇게 윗물만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생육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도 이제 물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데도 없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여름 배추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단지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형 급수 차량 6대가 하루 종일 물을 퍼나르고 있지만 1000톤 규모의 급수 탱크를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여름 가뭄이 계속되면서 강릉 지역 일부 농경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벼가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강원도 대표 작목인 감자도 올해는 흉작이 우려됩니다. 씨알은 작고 생산량도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제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지금 계속 초기부터 가뭄이 있어가지고 수량이 많이 줄어들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농민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 한 30% 정도까지 줄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생활용수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강릉 지역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에 89.5%였지만 7월 10일 현재 30%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수량도 6월에는 900만 톤이 넘었지만 이제 430만 톤 정도만 남았습니다. 저수량이 10일 전보다 110만 톤 넘게 줄었는데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행정당국은 농업용수를 제한급수하고 임시 취수보 설치와 도심 지하용출수 활용 등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매년 이제 가뭄이 되면은 이제 좀 심각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제 생활용수에 있어서 강릉시는 불편은 없도록 생활용수 계속 나가고 대신에 농업용수도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급수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아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동해안 지역이 가뭄에 취약한 건 강수량뿐 아니라 지형적 특성도 한몫합니다. 하천이 짧고 저수 공간이 부족해 비가 와도 금세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바닷물을 정화해 생활용수로 쓰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장기적으로 플랜트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는 기수 담수화나 해수 담수라 해서 저희들 영도골에 있는 이 가뭄에 대해서 동해안 시군이 합업을 해서 강력화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동해안 물 부족 사태. 강릉시는 주요 식수원의 저수율이
25% 아래로 떨어지면 생활용수도 제한급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해수욕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년 같으면 해변마다 피서객들로 북적였을 텐데 기록적인 폭염에 찾는 사람마저 줄었습니다. 피서객들도 해수욕장보다는 워터파크, 도심 물놀이터 등을 선호하면서 여름철 대목을 기대했던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 와현 모래숲 해변입니다. 은빛 모래사장에는 피서객보다 텅 빈 파라솔이 더 많습니다. 찜통 더위에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만이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햇빛은 너무 덥긴 한데 그래도 바다 이제 상상만 해도 너무 시원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몸 담그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다 보면 어느새 더위도 있고 이렇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대목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워터파크나 도심 물놀이 시설처럼 휴가를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진 데다 기록적인 폭염이 겹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호텔 워터파크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은 잘 안 와요. 여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는 추세고 한국 국내 분들은 이제 많이 안 오죠. 상인들은 지난해 이 시기와 비교해 방문객이 30% 이상 줄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거제시는 반려동물 동반 해수욕장인 이른바 댕수욕장을 운영하고 무장애 해변 조성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해 해수욕장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맹사 해수욕장에서는 반려동물 해수욕장을, 와인 해수욕장에서는 장애인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또한 거제시 대표 여름 해양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거제시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올여름 거제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피서도 즐기고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 선호지 조사에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수욕장. 변화하는 피서 문화에 맞춰 해수욕장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먼저 윤영석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윤영석 의원이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이 된 아파트의 전용 면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내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에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 지역 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미분양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은 본계획 전제 조건을 수정하고 시설 규모 상향, 공항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배치 및 설계 변경 등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단순한 조기 착공이 아닌 동남권 물류중심 관문공항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가 물류주권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동부가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면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사들의 속도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택배 무한속도 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토론회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국회, 정부가 모여 택배 산업의 야간 노동과 과로, 규제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배달 플랫폼 산업이 코로나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기반적 산업으로 자리 잡은 뒤로는 속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류 속도 경쟁이 소비자 편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윤의 극대화,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에게 극한의 노동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종우 국회의원이 예비비 편성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산 편성 시 예비비 범위를 일반 회계 예산총액의 0.4% 이내 구체적으로 규정해 왈부식 예비비 농책을 종식하고 예비비의 편법 사용을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예비비 편성의 법적 근거만 규정하고 규모를 정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이 반복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편성 상한을 명확히 해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통영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통영 지역 만 6세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한 장의 카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영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0일 통영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11일 오후 1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타이어 정비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에 있던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게 창고 쪽에서 처음 불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서민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소상공인 대상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허위 악성 리뷰 작성, 무전 취식, 무임 승차 등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정 수사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11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파페라 공연과 지역 청년 유출 대응 및 정착 성공 사례를 주제로 경남 청년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인구의 날은 지난 1987년 7월 11일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여름철 불법 점용회기를 막기 위해 공유수면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산해수청은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5, 6도 유람선 선착장, 중리해변, 백운포 일대 등 밀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는 장기 텐트 설치나 무단 영업 등 여름철 집중되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 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위반 적발 시 잦은 철거 계도와 함께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부산시가 취약계층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와 협력해 7월 중 아동 235가구에 투척력 소화기와 고용량 멀티탭을 제공하는 안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총 2,350만 원의 사업비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무남장학문화재단, 주식회사 조광요턴 등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추가 후원 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 게임잼이 오는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게임 개발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협업을 장려하고 지역 게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팀을 구성해 48시간 동안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고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과 함께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마이미 게임잼과 공동으로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교류와 도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는 경남 지역 게임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게임 개발자를 위한 창업 지원과 맞춤형 교육, 네트워킹 및 전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